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흥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명품백 지르듯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사라. 이런 제목입니다. 매부리 부테크 쇼 라이브입니다.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 자문의 의견이고요. 봐보시면 6살 꼬마 아이들도 어떤 집이 좋을지 잘 알아요. 독단적으로 집을 고르지 말고 자녀 배우자와 함께 임장을 다녀보세요.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가 생활 속의 부동산 투자를 새 키워드로 꺼내드렸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안성맞춤 전략이라는 부연도 설명하고요. 이 대표는 매일경제 종합 재테크 유튜브 채널 매부리TV 주최로 열린 17일 부테크쇼 라이브 둘째 날 인터뷰를 통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조건 인서울, 무조건 역세권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널리 퍼진 절대명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굳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곳만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산가격 상승 랠리에 올라탈 수 있다. 어린아이 배우자와 함께 집을 보며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느낌이 오는 집을 고르면 실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올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강조한 생활 속의 투자 부동산 버전이죠. 이 대표는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이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라고 조언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고르는 여성의 심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대표가 보는 주택에는 재활한 남성보다 여성의 감이 적중하는 분야다. 이 대표는 한 여성이 여유 자금이 생겨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면 굳이 가격을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릅니다. 주택도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여성과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만큼 환경은 좋은 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사라. 질러라. 틀림없이 집값이 상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뭐 집값 상승도 이제 상승이지만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이게 안정감이 돼요. 이사 다니고 집주인한테 한 소리 듣고 쫓겨다니고 이게 하는 거 정말 이게 뭐 힘든 문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실거주가 어렵고 잘 나가던 사업이 최초 등등 돌발 리스크가 많은 빌라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서울은 특정 지역을 콕 집어 추천하는 게 아마추어 느낌이 들 정도다. 호재로 가득해요. 서울은 웬만하면 다 호재다 이거죠. 그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우리 동네가 제일 좋다며 자부심을 갖고 싸우는 게 이해가 된다. 동네별로 호재가 널려 있으니 미인대로 치면 1등을 가리갈 수가 없을 정도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가파른 시세 랠리를 보인 부울경 지역도 올해 안전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부울경 경제를 비롯한 지방 아파트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면 오랜 선입견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깨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부리TV에서 하고요. 저 다시 한 것은 매부리TV에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 부동산 대책이 도정법 규제를 지금 늦추고 있다고 그러네. 왜냐하면 관련 법안을 함께 병합심의 무게를 두고 있어서 유예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 안 돼서 재건축 실거주 피할 시간을 많이 지금 벌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압구정 1구역 주민동의 80% 초과했고요. 압구정 2구역 이달 말 총회 후 인가 신청하고요. 압구정 3구역 이달 말 총회 후 인가 신청하고요. 여의도 3부 아파트 주민동의를 70% 초과했고요. 강동 3익 그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공지적시행 참여 안 한다. 반기든 소규모 노후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반대로 돌고 있어. 이사대책 소유권 이전 논란에 광진 중국 신길 심리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반대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소유권 양도에 대한 집단 반발이죠. 내 집을 내가 하는데 왜 뺏어가 이 나쁜 놈아. 이런 심리겠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청약 당첨돼도 분양가 부담, 뿔남 무주택자들 청에 달려가. 벤창훈 해임하라 기자회견, 허그 시세 90%가 분양가 올려. 로또 청약 기대에 무주택자 멘붕. 전월세 금지법에 또 실망감.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2만 가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거세지는 입주민 반발해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하는지 모르겠네요. 전국 2만 가구 이사 때 전세난 더 심해질 것. 좀 정부가 국토부가 바본지 위에 청와대라든지 이쪽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인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 건축법 적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여관이나 뭐 이렇게 뭐죠? 모텔처럼 그 일권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거기가 또 주택처럼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장기로. 그리고 등록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것을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이고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년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 불법 체류자인가요? 불법 거주자예요? 이렇게 또 한다는 것도, 왜냐면 이미 10년간 주소를 옮겨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강행해서 이것을 쫓아내겠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국토부의 논리대로 하면 기숙사라든지 요양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도 다 주민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도 강제 이행금 부과하라는 건가? 이 생활형 숙박시설 한 사람들 주소 빼라고 강제 말소시키고 뭐 이행 부담금 부고, 이게 좀 바보 같은 행정 같아요. 어느 날 내가 한 방에 한다고 이게 될 문제 같습니까? 이게 좀 정부가, 국토부가 또 좀 실수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결국은 데모하고 사람들 난리 칠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이거 꼬리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국토부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옛날 뭐 정근대적인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뭐 칼 들고 무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처럼 총 들고 뭐 이렇게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좀 안타까워요. 뭐 하여튼 뭐 정부는 무슨 의도 때문에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정부는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좀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적으로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소 빼면 그 사람들 또 어디로 갈 거예요? 부족한 아파트를 가서 전세값도 밀어올리고 아파트값도 밀어올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는 공장도 어떤 호텔도 뭐 주거로 바꾼다더니 왜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못 바꾸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를 해서 주거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대책 현금 청산 우려에 서울집값이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조금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고요. 좀 뭐 더 지켜보면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사대책 그 현금 청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주민들 악착같이 데모할 겁니다. 네, 내 재산이 강탈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 핍박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사고 1960년이나 70년 때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일구어놓은 재산, 20년, 30년, 40년, 50년 만에 일구어놓은 내 재산을 현 정부가 와서 현금 청산으로 강탈해버린다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7억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10억도 되고 12억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으로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봤더니 너 5억밖에 안 돼, 5억만 주고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5억 받고 못 나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악착같이 변합니다. 절대 제가 봤을 때 이거 현금 청산 그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마 이제 이게 뭐 아주 뭐 극렬하게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하고 난장판 되고 막 이거 더 할 거예요. 담당 뭐냐면은 그 국토부 직원들도 또 거기 관련되는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신체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이런 것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광주광역시청에서도 하남지구 뭐 하는데 그거 현금 청산 요거 현금 청산이 아니라 강탈한다고 이게 칼 들고 가서 이렇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현금 청산은 제가 봤을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 나면은 광주광역시 하남에서 지금 하남 3지구 개발하고 있죠. 하남 3지구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현금 청산, 이게 말이 좋아 현금 청산이지, 이게
막 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거기 안에 그 수십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주택에서 내 집에 대한 이게 그 인입이 되어져요. 인입이 내 삶과 피와 땀과 이게 버무러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현금 청산하면 쿨하게 나갈 사람도 있지만 절대 못 나간다고 데모를 하고 뭐 신나품 불고 뭐 불지르고 하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뭐 그럴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란 정책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뻥카라고 말씀드리죠. 변창 국토부 장관이 임기 뭐 길어야 1년이고요. 대통령도 길어야 1년이고요. 일단 현재 지자체장도 임기가 1년이에요. 곧 끝나요. 다 새로 바뀝니다. 새로 바뀌는 사람들이 이거 현금 청산하겠다고 달려들면 뭐 되겠나 싶어요. 하여튼 불가능할 걸로 저는 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현금 청산을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